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그동안 나라가 많이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어수선해서 영상을 찍을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 스타일도 좀 바뀌었죠. 몇 년간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그렇게 묶고 있으면 모근에 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짧게 자르고 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요. 좀 많이 가볍네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주제는 어깨 관절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어깨 관절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진맥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대장이나 소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데 그럼 대부분 이해하시기가 어렵죠. 그죠?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대장의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소장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한의학에서는 이 어깨가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확인해서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또 한의학의 매력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의학에서 어깨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어깨 질환을 치료해 나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 가시죠. 자, 어깨 관절을 먼저 근육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고 풀고 하면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관절에는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어깨에도 당연히 다양한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절에는 많은 근육이 연결되어 있고요. 회전근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극상근, 견갑하근, 소원근, 극하근을 말하는데요. 이걸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될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깨라고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 팔이 아파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면 어깨 질환이라기보다는 이 상완근 이쪽 팔의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섬유라고 하죠. 이 근육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이 안에 많은 섬유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 개의 섬유가 이렇게 끊어지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시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증상은 아니고요. 자, 이처럼 어깨에는 많은 근육이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힘줄 그리고 인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건이라고 하죠. 건. 그죠? 건. 이걸 힘줄이라고 하고요. 인대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약간은 다른 용어입니다. 이 힘줄은 뭐냐면 근육과 뼈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있죠. 이게 뼈면 이 부분이 힘줄입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거죠. 이 힘줄은 탄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 손의 인대들인데요. 이렇게 인대들이 많이 있죠. 관절 사이에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힘줄과 인대는 분명히 다른 용어입니다. 근데 이 힘줄과 인대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콜라겐 성분 위주로 되어 있는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긴 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힘줄도 좀 색깔이 붉지 않죠. 보면 하얗잖아요. 그죠? 인대도 보면은 붉지 않죠. 그래서 이 힘줄과 인대는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인대 같은 경우는 혈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근육보다 회복이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근육과 뼈보다 이 힘줄과 인대가 더 회복이
더딘 특징이 있습니다. 요런 힘줄과 인대에 대한 지식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근육학적인 측면에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본적으로 관절이 있고 근육이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으면 이 근육들이 이 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면 주변의 근육들을 찾아서 그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하는 그런 침법을 쓰기도 하죠. 그게 1차적으로 아픈 부위에 바로 자침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근육과 힘줄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간이 관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대전제죠. 간이 근육을 관리한다. 그래서 간이 그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피로 상태에 놓이면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육이 딱딱해지면 당연히 붙어 있는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침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대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쓸개, 담의 경락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담의 기능을 자극해서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침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 관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어깨 관절이 뭐 양쪽에 다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관절 질환도 몸에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이고 다발성의 관절 질환은 이 간과 담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회복을 빨리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깨 관절을 경락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볼 건데요. 어깨 관절과 경락. 경락은 온몸을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싸면서 흐르고 있죠. 그 경락이 순행하는 부위에 관절과 근육이 경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락을 통해서 어떤 부위를 변증이라고 하죠. 원인을 찾아 나가기도 하고 경락을 통해서 그 부위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깨 앞면이죠. 어깨 앞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 경락은 폐 경락입니다. 폐 기운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폐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녹색 선이 담, 우리가 쓸개라고 하는 담의 경락인데요. 이 어깨 앞을 지나가면서 이 뒤에 견정혈이라고 하는 어깨, 가장 많이 뭉치는 부분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가끔 이 담 쪽의 영향으로 어깨 앞부분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깨 뒷면인데요. 자, 요 흰색 선 있죠. 사실은 이 어깨 측면인데요. 어깨 견봉이라고 하는 윗부분부터 이 측면을 지나가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대장의 경락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어깨 질환에서. 대부분의 어깨 질환이 이 부분에 오는데요. 옆으로 들 때, 그죠? 팔을 옆으로 들 때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경락이 바로 이 대장과 관련된 경락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 노란 선 있죠, 그죠? 요거는 3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3초의 경락이 지나가는 길인데요. 가끔 보면 그 석회근염이라든가 이런 여성분들이 이 어깨 약간 뒤쪽에 요 관절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3초가 화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여성분들한테 가끔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있죠. 이 빨간 선 보이시나요? 이 부분 견갑골, 이거죠. 날개뼈하고 이 어깨 뒷부분을 지나가는 경락이 소장경락입니다. 그래서 소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목 뒤부터, 그죠? 이 뒤부터 날개뼈 해서 어깨 뒤쪽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측면은 대장,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3초, 그죠? 합병과 연관이 있고요. 이 뒷부분, 어깨 뒷부분, 이 부분은
소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제가 팔을 움직이게 하거나 진맥을 해서 아픈 부위를 확인을 하면 그쪽 소장이나 대장의 상태, 그리고 화병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팔을 많이 써서 생긴 질환인지, 아니면 장부의 상태가 이 어깨 관절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어깨에는 의외로 장의 상태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병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장과 소장을 자극해서 기능을 올리면 이 부분의 회복을 더 빠르게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이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는 1차적으로 경락이나 해당 장부의 문제가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경우에 폐, 담, 대장, 삼초, 소장, 이 경락들 혹은 또 다른 경락도 영향을 줄 수 있긴 합니다. 몇 가지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치료를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소장, 대장의 문제인 경우에는 식습관 관리를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회복도 빠르게 하고 치료 기간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우리 50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50견, 말 그대로 50, 나이 50이 되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요즘 뭐 30대 후반부터도 이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전에 좁은 의미의 50견은 동결견이라고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50견 환자를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순수한 의미의 50견은 아닙니다. 이 동결견, 그러니까 얼어서 굳었다, 이런 뜻이겠죠. 얼어서 굳은 어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직접 이렇게 만나보면 팔을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거의 정말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얼어 있는 고기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거의 못 움직이거든요. 그게 예전에 좁은 의미의 50견이었는데, 요즘은 어깨 관절이나 팔이 아픈 질환을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50견으로 부르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은 사실 현대의학 용어는 아니죠. 이 50견은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 통증, 그리고 운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용어인데요.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왜 몰라요? 한의학에서는 압니다. 그리고 대개 50대 이후에 많이 오니까 이런 50견이라는 용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0견도 팔을 잘 살펴서 경락을 잘 활용하면 치료 효과를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습니다. 50견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심하고 밤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훨씬 쉽게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절과 기순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깨 관절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온몸의 모든 관절에 해당되는데요. 관절에 가장 해로운 것은 습입니다. 습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질환 혹은 관절이 변형된다, 손가락 이렇게 굽으신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습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시골집에 나무로 된 문들 보면 장마철 되면 막 나무가 붓죠. 그래서 이렇게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그러죠. 이 관절 주변이나 안에 습기가 차도 굉장히 그런 유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절에 사실 가장 해로운 것은 이 습입니다. 습. 그런데 유독 보면 여자분들이 이 관절이 변형되신 분들이 많죠. 남자들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기순환이 남자분들보다 막힐 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기 막힌 일을 많이 겪으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기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종과 비슷한 느낌은 아닌데요. 마르신 분들도 살짝 이렇게 관절에 습기가 차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의사들이 잘 봐야 구별이 되는데요. 습기의 정체, 관절의 적체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일종의 기체성 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에 띄게 붓지는 않더라도 이 관절의 습기가 맺혀서 관절의 퇴행성 질환이나 변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순환과 관절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러면 동네에서 가끔 보면 그 경상도 사투리로 짜고 났다라는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죠.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먹을 것을 주면 너무 폭식을 해서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가 이렇게 기형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짜고 났다라고 하는데요. 표준으로는 자귀 나다라는 그런 용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위가 팽창을 하다가 딱 멈추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기도 하는데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순환이 교란되면서 관절이 틀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기순환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흐르지 않으면 관절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걸 보면 이 기순환이 관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습기까지 맺히게 되면 변형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동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도 이 짜고나다, 자귀나다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어릴 때 시골 마을에도 이런 유사한 증상을 겪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식, 폭식, 그 다음에 급하게 먹는 식사 이런 것은 굉장히 관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순환이 잘 안 돼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회순환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침을 쓰거나 약을 써서 기순환을 매끄럽게 해주고 이 습기를 해소하면 관절이 어느 정도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어깨 관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팔꿈치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깨가 불편하시다면 그 대장이나 소장 그런 것을 잘 한번 변별해서 생활 개선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관절이 많이 퇴행성 관절이나 붓는다면 그 기순환이나 습기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서는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락이나 그런 다른 굉장히 놀라운 체계로 몸을 잘 엮어서 설명하고 있는 한의학이 더 매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을 보면 한의학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저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싼 장비를 샀잖아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다시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는 책이 있으면 리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리뷰가 궁금한 그런 책이 있으시면 뭐 기존 책이 아니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